네, 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의 괴담콜 라디오는요, 어머니의 실제 경험담, 사라진 시골 소녀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일단 우리 외갓집은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한 시골 마을인데, 그 부근의 학교라고는 엄마가 다니던 초등학교 하나뿐이라서 몇 시간씩 걸어서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 뭐 엄마도 1시간을 걸어야 학교에 갈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학교 다니는 게 싫은 거야. 근데 무엇보다 학교에 다니기 싫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같은 학년, 같은 반인,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언니 때문이었대. 외갓집 앞 동네에서 산을 넘어서 오는 언니인데 엄마보다는 1살 많았다고 하더라고. 당시엔 학교를 늦게 입학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같은 학년이어도 나이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거든. 그래서 따돌림을 당할까봐 선생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엄마를 포함한 동네 친구들은 그 언니가 앞산 넘어 사는 유명한 무당집 외동딸이고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언니의 등하굣길은 다른 애들이랑 다름없이 평범했고, 수업 시간엔 가끔 멍하니 먼 산만 보다가 선생님께 꾸중을 듣긴 했지만 나름 열심히 했다고 하셨어. 근데 비가 오기 직전이나 좀 우중충하고 구름 많은 날 있잖아. 아니면 수업이 끝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갈 때 갑자기 교실을 나가서 운동장이나 학교 뒷뜰을 혼자 정신없이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봄이 되면 개나리 덩굴 사이를 한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버럭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하면서 화를 내기도 했대. 그리고 방과 후에 애들이 학교에 거의 남아있지 않을 때는 학교 뒤 변소문을 차례대로 열고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면서 실실 웃기도 하다가 변소 앞에서 춤을 춘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한 번 춤을 추기 시작하면 두세 시간을 지치지도 않고 계속 추는데, 그게 어찌나 무섭던지 아직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는 거야. 우리 엄마는 유난히 겁이 많았는데 먼 학교길보다 같은 반인 이 언니가 더 무서웠던 거지. 그렇게 어느 날씨가 흐린 날에 갑자기 수업 중에 이 언니가 사라져서 담임 선생님이랑 애들이 찾아 나서면 100이면 100 변소 부근에 있었다고 하더라고. 변소 한 칸의 문을 열고 그 앞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를 나눴고, 어떨 때는 변소통 속에 들어가서 얼굴에 변을 덕지덕지 발라놓고 깔깔거리면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대.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몇 명의 친구들이랑 화단에 들어가서 화단을 망가뜨려 놓았다는 이유로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서 선생님한테 꾸중을 듣고 그 벌로 늦게까지 교실이랑 복도 청소를 하고 있었대. 늦가을이라 해도 뉘엿뉘엿 져가는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예쁜 아주머니께서 막 정신없이 달려오시더니 담임 선생님이랑 한참을 얘기하시고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 선생님은 우리 엄마랑 일행들한테 그 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고 물었고, 엄마 일행 중 한 명이 방과 후에 변소를 갔다 오면서 변소 마지막 칸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던 언니를 봤다고 말한 거지. 그 말을 듣자마자 선생님이랑 아주머니는 정신없이 변소로 달려가시더니 아주머니께서는 기겁을 하고 쓰러지셨다고 했어. 엄마가 조심스럽게 가보니까 변소통이 퍼낼 때가 다 돼서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위에는 그 언니가 오늘 입은 옷들이 올려져 있었대.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랑 학교 경비 아저씨랑 서둘러서 그것들을 퍼내셨고 동네 사람들까지 불러서 다 퍼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온 건 옷가지 뿐이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것보다 더 깜짝 놀랐던 건 옷가지 위에 정확히 10쌍의 사람의 손톱 발톱이 있었던 거야.
그 뒤로 아주머니께선 학교에 여러 번 찾아오셨는데 다음 해 봄이 되니까 아주머니가 학교에서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 엄마가 방학 동안의 일을 말해줬대. 겨울 내내 낮이고 밤이고 불쌍한 내 자식, 내 손톱 발톱 다 줄 터이니 제발 돌려놓아라 이러면서 징을 쳐대셨고, 갑자기 어느 날 조용해지니까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신 이장 아저씨가 찾아가 보신 거야.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자신의 손톱 발톱을 모조리 뽑아서 가지런히 개어놓은 하얀 천에 차례대로 맞춰놓고는 그 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고 엄마가 나를 임신을 했지. 그리고 만삭이 돼서 외갓집을 가는 길에 그 동네에 살던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어디서 굿하는 소리가 나길래 가봤더니 동네 사람들 모두 모여서 굿판을 보고 있었대. 엄마도 구경삼아 아저씨들 사이를 비집고 한참을 구경하는데 엄마 또래의 젊고 예쁜 무당이 깡충깡충 뛰다 말고 엄마 곁으로 오더니 손톱이 단 한 개도 없는 하얀 손으로 엄마 배를 쓰다듬더니 그러더래. 아이고 예쁜 딸이네. 너는 이런 데 오는 게 아니란다. 아가야 예쁘게 크렴. 그리고는 엄마 얼굴을 보고 씩 웃더니 그 자리로 가서 다시 굿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15일 후에 엄마는 나를 낳았지. 그 해 겨울 외갓집에 갔다가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를 할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께서는 별 감흥 없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렇잖아도 몇 주 전에 그 동네 점순이가 얘기하더만 너 알려주려고 그랬는갑다. 너그 엄마 어렸을 적에 없어진 개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별 말은 안 하더라. 그냥 지 엄마가 지 살려줬다고 그 말밖에 안 하더라. 과연 그 무당 어머니께서는 본인을 희생해서 딸을 살린 걸까? 그 아줌마는 어렸을 적에 왜 그런 행동을 했었던 걸까? 무당 어머니도 막지 못할 악기가 쓰였던 걸까? 귀신에 쓰이는 게 믿기 어려운데 실제로 눈앞에서 그런 행동을 본다면 솔직히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나는 아직도 그 얘기를 생각하면 조금 소름이 돋아. 너희들 생각은 어때?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조금은 기묘한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들이 겪은 무서운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